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우리 주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답답한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수익들도 사실 많이 날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세금 걱정이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다.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증여를 활용한 양도세 절세 사례. 배우자 2월과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찬찬히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맞벌이 직장인 부부 남자가 계십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2021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종목을 보니까 그 AI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는 올해 상당히 핫하죠. 네, 엔비디아. 그리고 세계 시총 1, 2위를 다투는 아주 우량 종목이죠. 애플. 그 다음에 전기차 대장주면서 또 자율주행.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테슬라. 요 주식 세 가지를 쭉. 근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매월 적립식으로. 그리고 특히 시장이 한 5%, 10% 조정받을 때는 또 추가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상담한 재무 목표를 보게 되면 그동안 꾸준히 오르락내리락 거렸던 그 주식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 2022년도 10월을 기점으로 그때가 이제 그 바닥이었죠. 한 11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요 올해 너무 많이 오른 한 290% 정도의 수익이 지금 났다고 합니다. 요거를 올해가 가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 요게 지금 재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도로 그 세금을 덜 내면서 내가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가 올해 가기 전에 만약에 주식을 팔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변동이 없죠. 장기 보유도 괜찮기 때문에 애플은 그냥 놔두고, 특히 다른 엔비디아도 지금 290% 수익이 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부진하죠. 한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지금 만약 이 시점에 양도를 하게 되면 한 2억이 좀 넘는데, 만약 우리가 가정으로 2억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플러스 난 수익과 마이너스 난 수익을 동시에 팔게 되면 상계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팔게 되면 양도 금액 2억이지만 여기에 테슬라까지 같이 묶어서 팔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손실 난 거를 차감해 준다는 거죠. 그럼 2억에서 1,000만 원 차감하니까 1억 9천이 양도소 금액이 되겠죠. 1억 9천에서 얼마 공제해 줍니까?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개인별로요. 그리고 그 250만 원 공제한 금액에 미국 주식 양도세율이 얼마죠? 20%인데 가산세 포함해서 22%. 이걸 적용하게 되면 4,12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많이 내는 거죠. 2억 정도를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여기에 한 4,100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를 활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맞벌이 직장인인데 배우자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30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증여를 할 때 남편이 배우자한테 또는 배우자가 남편한테 증여할 때
증여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배우자 공제는.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올해 가기 전에 그 엔비디아랑 요 테슬라 주식을 손익통산 상계 처리한 다음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시게 되면 그 증여일 전후로 2개월 종가 평균,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시가죠. 그 종가 평균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서 내가 2억 정도, 1억 9천 정도에 대한 금액을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증여세 냅니까? 6억까지는 공제죠. 증여 공제 금액이. 그런데 지금 증여한 금액이 1억 9천이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이제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명의가 이제 변경된 거죠. 그러면 증여가액 1억 9천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바로 제3자한테 이걸 매도합니다. 팔게 되면 양도가액 1억 9천에 취득가가 증여가액 1억 9천.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양도세라는 건 양도 차익이 있어야지 내는 건데 양도 차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0이에요. 양도 차익이 없게 되면 양도세도 0입니다.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렇게 미국 주식 가져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손실난 금액과 함께 적용해서 손익통산 하시고 그리고 증여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네. 결혼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과세관청에서도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바뀐 세법 개정을 보게 되면 2025년도 내년도부터 이 증여라는 방법을 쓰시게 되게 되면 바로 1년 정도는 지난 다음에 배우자가 증여받고 1년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해야만 이 혜택을 주겠다. 1년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팔게 되면 최초로 증여한 그 남편이 예전에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세게 매기겠다. 이런 규정이 지금 배우자 2월과세라는 규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가기 전에 그 증여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내년도부터 증여하실 분들은 증여한 다음에 1년은 지난 다음에 양도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을 쓰는 게 또 부동산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10년 기준이. 그래서 이것도 참조로 부동산 배우자 2월과세는 10년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세테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증여가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또 하나 보시게 되면 가족 명의로 통장 쪼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만 이렇게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다 가족들 명의로 분산, 사전 증여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분산하게 되면 아까 그 주식 사례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금융소득이 5천입니다.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우자한테 쪼개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한테 쪼개게 되면 5천만 원을 내 혼자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다 나는 한 2천만 원까지 그리고 2천만 원은 부인한테 명의분산,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한테 또 1천만 원, 우리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가 혼자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아셨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2천만 원이 초과돼서 한 번 더 세금이 과세되고 또 건강보험료도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초과된 금액 3천만 원에 7.09%의 또 건보료를 별도로 또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는 2천만 원, 또 와이프 2천, 자녀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나도 종합과세를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건보료도 2천만 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의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부모 자식 간의 사전 증여 프로세스, 한번 증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부모 자식 간의 사전 증여. 자, 부부 합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한테 증여받는 거 뭐 나쁘지 않죠. 또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식한테 미리미리 어떤 돈을 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보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여재산은 합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는 다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증여받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한테 받은 거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했을 때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자는 10년에 6억, 아주 크죠. 그 다음에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고, 다른 형제자매 분들은 다 합해서 10년에 1천만 원밖에 증여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뺀 금액이 1억까지는 10% 증여세율입니다. 1억에서 5억까지는 20%, 증여금액이 과표로 30억 넘어가면 40%,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된다. 굉장히 높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를 하나 두시고, 올해 2024년에 세법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개정된 게. 혼인, 출산, 입양에 대한 증여공제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자녀분들이 부모한테 받을 때 10년에 5천만 원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시점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전후 2년 합쳐서 그럼 4년이 되겠죠. 요 안에 그 신고를 하시게 되면 1억 원을 추가로 내 부모한테서도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는 또 배우자 부모한테서 또 1억 원을 받기 때문에 한 번, 평생 한 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출산, 혼인에 대한, 입양에 대한 증여공제다. 특히 출산과 입양하시는 분들은 그 입양한 자녀, 입양 시점에서부터 2년 안에만 신고하시면 된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그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이런 금융재테크 관련해서 좋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